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사실은 당 3역이 사표를 냈었죠.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입원 중일 때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서 오늘 그 후임자를 임명했는데, 자, 그 후임자를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통합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는 수리했거든요. 근데 그 후임을 누굴 임명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고 하고, 어제는 또 전 현직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통합 얘기를 하고, 물론 그 안에서 뭐 개딸들의 총알 운운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통합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행보를 유지해가고 오늘 후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친명계인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 그 다음에 정책위 위원장에는 친이낙연계인 이계호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당 지도부하고 친명계에서는 당 지도부에 충청권 출신 인사가 없으니까 지역 안배를 했고 당내 통합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이낙연계에서는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한 명은 나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송갑석 최고위원을 선출을 한 건데, 갑자기 충청에서 당내 현역 위원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최고위원을 뽑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통합이냐,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저는 이런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인 논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 3역이라는 게 이제 결국 사무총장,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정책위원장인데, 자, 그 사람들 다 사표 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이고 친명계,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정책위원장에 호남을 배려해서 지역 안배를 했고, 그 다음에 비명계 최고위원 자리지만 그 자리에 친명계를 하는 대신 그 사람은 충청권이고 이러니까 지역 안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당내 통합 정책위 의장을 보면 친이낙연계니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친이낙연계에서는 아니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없기 때문에 호남 출신 뽑아달라는 거였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호남 출신이다 하는데 거기를 왜 충청으로 메우느냐, 또 이런 불만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책위원장의 경우에 호남의 비명계를 배려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같이 이렇게 퉁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살짝 뒤집어 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인사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가결되기 전에 3역을 보면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 친이낙연계인 박광훈 원내대표, 그 다음에 김민석 정책위원장인데, 김민석 정책위원장은 물론 개파색이 좀 엷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선 때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세균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호남 몫의 송갑석 최고위원은 비명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전에는 친명계 1명, 이 중요 인사 중에서, 그 다음에 분류를 하자면 비명계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결 후 오늘부로 이제 그때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직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쳐도, 그러니까 박광훈에서 홍익표, 박광훈은 친이낙연계, 홍익표 원내대표는
친명계,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이제 선출직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빼면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 그 다음에 친명계 최고위원을 또 임명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되고 나면 원래 그 가결 전에는 친명계 1명, 비명계 3명이었는데 지금은 친명계 3명, 비명계 1명이 됩니다. 완전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그 어떤 당직의 분포, 주요 당직의 분포에 있어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완전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원래 그 이 체포동의안 가결 전에 친명 3명, 비명 1명 이때도 사실은 당 지도부에서 설명하는 거는 지역 뭐 통합 이런 걸 배려했다. 비명계도 배려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도 또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율을 보니까 친명과 비명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얘기하려면 친명과 비명의 균형 내지는 대표가 이재명이니까 당연히 뭐 비명계를 당직에 좀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 당직 개편을 하기 전 상황하고 비율 같은 걸 맞춰야 겨우 친명과 비명의 그 비례가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좁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명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 명.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원장 그걸 한 명씩 지금 이제 지명을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충청 1명, 호남 1명 이렇게 된 거죠. 뭔가 균형이 맞는 듯 하지만 좀 크게 보자 이거죠. 지난번 당직 개편 당시와 이번을 보면 친명과 비명의 1대3이 3대1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묘한 눈속임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이재명식 통합이냐. 더군다나 친명계 핵심이고 앞으로 총선에서 공천권을 사실상 공천 실무 작업을 주도할 사무총장은 유임됐습니다. 친명계로. 만약에 그 자리가 친명계가 아니었다면 유임이 됐겠느냐. 이렇게 보면 결국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지명직 최고위원회 누굴 하느냐, 뭐 정책위원장을 누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하죠. 총선을 앞두고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자리마저도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 정말 총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 이런 것들을 그 눈속임이 아니고 진정으로 생각을 했다면 뭐 그냥 뭐 다 원래 그 이 체포동의안 가결 전 상황처럼 1대3 정도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친명계 지명직 최고위원을 충청권 안배라는 핑계를 대가면서 강행을 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그 뭐 당내 통합, 뭐 지역 안배,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마이웨이를 할 가능성을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좁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 상황을 과거와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결국은 지역 안배는 됐을지 모르지만 당내 통합은 역주행이었다. 이게 바로 이재명식의 통합이고 그건 결국 논속임이었다. 그러니까 그림을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보이게 함으로써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아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보건대는 뭐 당내 통합 뭐 이런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야금야금 계산을 맞춰가면서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로 착착 진행 중인 것이다. 이번 당직 개편도 결국은 목표를 향해서 저는 몇 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좁게 보면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판을 좀 크게 보면 결국 당내 통합의 역주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